독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근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물에 빠졌던 당근봉을 돌아놨으면 넓적한 바위돌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긴바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독도표준지명에 따르면 독특한 모양에 대한 일관된 명칭, 구전어로 김은 혜태를 의미함, 이렇게 긴바위의 유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도 사람들에 따르면 이 긴바위는 과거 어부와 해녀들이 이곳에서 김을 말렸다고 해서 긴바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전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국토지리정보원과 독도 사람들이 말하는 유래에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지리원이 말하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이 독특한 모양은 불을 다스리는 상상의 동물, 즉 혜태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음으로 김을 혜태라고 하니까 긴바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을 말하는 혜태는 바다 해자에 이끼 떼자를 한자로 쓰고 있고, 그리고 상상의 동물 혜태는 짐승 이름 해자에 벌레 치 또는 혜태 해자라고 불리는 그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과 상상의 동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혜태를 닮은, 실제로는 그렇게 닮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바위 모양이기에 긴바위라고 한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도 사람들이 말하는 유래, 즉 해녀들이 김을 말렸던 바위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능컨대 우리나라에서 독도에서 겨울 한철을 나본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도에서 겨울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독도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김은 음력설을 전후에서부터 돋아나기 시작해 약 20여일간 자라다가 기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금세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독도김이 자라는 이 시기는 독도에서도 1년 중 가장 바람이 심하게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도에는 거의 사람을 접근할 수도 없고 그 동도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배를 띄워서 긴바위에 접근한다?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김이 나는 기간 동안 긴바위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은 많아야 이틀 사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녀들이 김을 말렸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김이 많이 붙는 바위이기 때문에 긴바위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독도김에 대해서 아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독도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의 겨울, 그 한철은 제가 독도에 있으면서 겪었던 바람과 경험, 참으로 몸살이 쳐질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서도를 건너다 보면 매일같이 물결이 주민숙소 1층 높이를 뒤덮고 있습니다. 동도에도 높은 파도가 늘 몰아쳐가지고 아예 선착장은 물 밑에 잠겨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 날들 가운데 어쩌다가 하루 맑은 날이 돌아오면요, 선착장으로 이렇게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다시피 한 선착장 시멘트 바닥에 놀랍게도 김이 자라나가지고 어린 소녀들 단발머리 정도로 이렇게 우북하게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가지고 쓰러져 버린 청보리밭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마구이를 손으로 집어 뜯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 뿌리에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붙어가지고 그 김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깨를 내었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가위를 가져가 가지고 한 움큼씩 잡고 싹둑 이렇게 머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이제 한 바구니가 되더군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등대 옥상에 자리를 펴고 널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김이 마르기는커녕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도 독도에 습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건 말건 널어놔두고 4일째 되는 날 올라가 봤더니만요, 어디 갔는지 김이 하나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밤새 이제 바람이 좀 분다 싶었더니 이제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탕을 치고 다시 날이 맑은 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선착장에 가서 김을 베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을 자는 방에다가 이렇게 펴서 말리고 저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4, 5일 말리니까요, 이 김이 바삭바삭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겨울 기상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가지고 독도 경비대원들이 교대를 하지 못하고 교대 날짜를 보름 이상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혀 배가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독도에. 그러니 경비대뿐만 아니라 독도 등대에도 부식이 완전히 동이 나서 멀건 된장국에 김치하고 그렇게 밥 말아 먹는 지경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계란 2나하고 양파 2개, 무 조각이 하나 뒹굴어 돌아다니고 있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모두 굶주리고 막 헐벗어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의 그런 끼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막 등대 사람들하고 큰 마음을 냈습니다. 까짓것 오늘 낮에는 국수를 한번 끓여 먹자고요. 뭐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등대 사람 모두가 합의를 돼 가지고 냉장고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호박 요방한 한 동가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양파가 있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전부 썰어서 한 대 볶고, 계란 있는 거 남은 거 전부 털어서 이제 지단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수를 삶으면서 말린 김을 독도 김을 갖다가 조금 불려가지고 넣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국수를 삶아서 푸짐하게 한 양푼씩 끌어안고 이제 말아서 먹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먹어본 지금까지 국수 중에 그만큼 맛있는 국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전부 국수가 맛있다고 있는 대로 끓여먹는 겁니다. 이 마치 이제 중면 국수와 모양이 흡사합니다. 독도 김은 그 모양과 크기가, 그것을 이제 국수에 넣어 삶았더니만 완전히 국수의 질이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쫄깃쫄깃하게 이제 이렇게 씹히는 김의 식감하고 김의 풍미가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할 정도였습니다. 모두 그렇게 배가 불러 두드릴 정도로 시큰 먹었습니다. 그런 독도 김의 진미를 맛본 후에 저는 열심히 독도 김을 뜯어 말렸습니다. 물론 뭐 날이 굳으니까 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날이 맑은 대로 매일 있다시피 그런 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부터 전신 때 늘 독도 김으로 이제 국수를 말아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정월 이후에 약 20일 동안 이와 같이 떠들 수 있는 김, 거기다가 날씨도 좋아야 하루 또는 이틀 바깥에서 마르지 않아서 실내에서 말려야 하는 그런 귀한 김이 바로 독도 김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 김을 김바위에 널어서 말린다는 것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복궁 앞에 있는 혜태산과 혜태 즉 김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말에 음이 같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듯 구구절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독도에 가는 것은 아무리 조그만 사실이라도 정확하고도 엄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독도를 관리했는가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독도에 대한 것은 엄중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바위에 대한 유래를 다시 조사하고 검토해가지고 정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독도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그때 제가 독도에서 보내드린 독도 기물을 맛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다면 맛본 후기를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